그린란드 중부에 위치한 어업과 관광마을 일루리셋. 인구 5,000명의 일루리셋은 그린란드에선 세 번째로 큰 마을이자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한 해에 16,000명 정도. 이 가운데 10,000명이 일루리셋을 방문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곳이죠. 일루리셋을 이렇게 만든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일루리셋을 그린란드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든 1등 공신은 바로 빙산. 빙산은 바다로 흘러내린 빙하가 떨어져 나와 해수면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말합니다. 일루리셋은 총 길이 40km의 일루리셋 아이스 피오르드 입구에 자리 잡고 있죠. 일루리셋 아이스 피오르드의 중앙에는 폭 6km의 거대한 썰맥 퀴알렉 빙하가 쉴 새 없이 빙산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35m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썰맥 퀴알렉 빙하가 하루에 생산해내는 빙산의 양은 약 20만 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이 1년 동안 쓰는 물의 양과 맞먹는다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일루리셋 빙하에서 생산되는 빙산은 그린란드 전체에서 생산되는 빙산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 빙산들은 작은 얼음 조각에서부터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크기로 일루리셋 피오르드를 가득 채웁니다. 빙산은 바다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양하게 모양이 변화됩니다. 빙산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햇볕과 바람, 해류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들을 잠깐 동안 관찰해 봤습니다. 작은 것들은 금방 흘러가거나 햇볕을 받아 쪼개지고 대형 빙산도 조금씩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빙산이 쪼개질 때는 안에 압축된 공기가 터져 나오면서 마치 총소리와 같은 큰 굉음을 냅니다. 이 독특하고 놀라운 풍경 때문에 일루리셋 빙하와 빙산은 2004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얼음 조각들을 모두 빙산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수면 위로 솟아나온 부분이 적어도 5m 이상일 때 비로소 빙산으로 분류되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전체 빙산의 9분의 1만이 해수면 위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그 때문에 유래된 말이죠. 그린란드 빙산들은 해류를 따라 남쪽으로 표류하다가 북위 40도 선상에서 대부분 녹아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빙산들은 북대서양 항로에서 늘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1912년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도 바로 이곳 그린란드에서 생성된 빙산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나 빙산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빙산 속에는 많은 양의 육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흙 묻은 빙산은 빙산이 쪼개지면서 속에 품은 흙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육지 영양분들은 고스란히 바닷속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플랑크톤은 다시 새우의 먹이가 되고 새우를 뒤쫓아 넙치와 대구 등이 모여듭니다. 넙치와 대구는 바다 표범 같은 해양 포유류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은
최종 소비자인 고래를 끌어들이게 되죠. 일류리세 주변 지역이 풍부한 어종들의 집합지가 되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빙산의 역할 덕분에 일류리세 주변에선 새우와 넙치가 풍부하고 왕성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류리세 당구는 작은 고기잡이 보트들과 트롤 어선들로 가득 차 있어 어업이 이곳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린란드 어업의 절반 이상이 일류리셋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빙산은 얼음뿐인 이 황량한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1등 공신인 셈입니다. 이런 어업과 더불어 일류리셋은 그린란드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로 떠오른 것이죠. 그린란드 전체 인구는 모두 5만 6천여. 그런데 인간과 맞먹는 규모로 그린란드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개썰매를 끄는 개들이죠. 그린란드는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안이 혹독한 추위로 얼어버립니다. 그때 유일한 운송수단이 바로 개썰매죠. 사람들은 이 개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이동하거나 사냥을 나갑니다. 개썰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썰매가 필요 없는 여름철에도 그린란드 사람들은 개들을 묶어놓고 먹이를 주며 돌봅니다. 개 먹이는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 사납고 힘이 좋은 이 개들은 말라뮤트종으로 대개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만 먹이를 줍니다. 겨우 생존할 만큼만 먹이를 주는 셈이죠. 개 주인이 매일 먹이를 갖다 주기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이 개들은 배가 부르면 힘을 주체하지 못해 다른 개들과 싸워 서로 물어 죽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만에 생선 냄새를 맡은 개들은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듭니다. 이번에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면 또 며칠을 굶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 먹으려는 개들의 몸부림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들은 보통 2마리씩 묶여 있는데 서로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선 한 마리를 던져주면 언제나 힘센 개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개 주인이 힘이 약한 개에게 먹이를 더 주려고 애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개들 사이의 법칙이니 어쩔 수가 없죠. 강아지들은 따로 우리 안에 넣어서 키웁니다. 큰 개들이 물어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개가 강아지를 2마리나 물어 죽인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강아지를 물어 죽인 개죠. 이럴 때 주인은 호되게 혼을 내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땐 사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What we think is that those dead dog had felt blood leading one of those puppy or fighting, and the first time they feel the blood, they're still aggressive. They're still like animals, so they want to taste it again and again. What Greenlandic do? They try to they beat them. And if they still attack the puppies, they have to be shot. They have to be killed because if you are out there with a sledge
and something happens to you, if you below the level, they can still attack you. And that's not safe. So what you do. 개썰매가 그린란드에 등장한 것은 약 2,700년 전. 이누이트의 선조들은 개썰매란 운송수단을 이용해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탈 때는 5마리, 두 사람일 경우 8마리 이상이 동원됩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개썰매는 플라스틱과 철, 나일론 등 현대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긴 했지만 옛날 이누이트들이 창안했던 기본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죠. 현대인들은 편리하고 빠른 스노모빌을 발명했지만 이 오래된 개썰매를 대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Because snowmobile can break. There's no way you can get back to town or wherever you have to go. Whether dogs, one dog can get injured, two dogs can get injured, but you still have like 8, 7, 9. You gotta be slow, but you're gonna get back. And 15 dogs can run for 200 kilometers easily per day, even non-stop. So that's the only way you can go anywhere in Greenland. You can go fishing, and with a snowmobile, yeah, they use it. They use it for going hunting up in the mountains, but not far away from town. The dog sledge, they can get like far. 여름철 그린란드 전역에서 개썰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깨끗한 수확구에 있는 해발 800m의 링마크 빙하 위에선 예외죠. 물론 이곳에서 운행되는 개썰매는 여름철 그린란드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푸석푸석한 눈 위에서도 개들은 열심히 썰매를 끌고 달립니다. 가장 말을 잘 듣는 개가 앞장서서 대우를 이끄는데 개들은 가장 앞서 달리는 리더 개를 따라 나란히 달리죠. 개썰매 주인은 개들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묶인 줄들을 잘 조절해야 하고 개들이 지쳤을 땐 매서운 회초리로 독려해야 합니다. 개썰매는 느려 보이지만 겨울철 얼음이 단단할 땐 하루에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속도죠. 이 개썰매 덕분에 이누이트들은 바다가 얼었을 때도 개썰매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 구멍을 뚫고 바다 표범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린란드에서 개썰매를 대체할 수단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누이트가 남긴 뛰어난 운송수단 개썰매.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개썰매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북극이 텅 비어있고 적대적이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채롭고 장엄하며 아름다운 곳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독한 기후 조건 속에서도 그린란드는 독특한 북극 문화의 산실로 수천 년 동안 자급자족 형태의 인간 공동체에 안식처를 제공해 왔습니다. 비록 에스키모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사냥 전통은 현대화된 지금도 유용한 수단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의 여름은 그린란드 남부 마을에서부터 북부, 세상의 끝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린란드만의 아름답고 산뜻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지금까지 그린란드의 여름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연경이었습니다.